기자라는 게 초반에 너무 재밌었어요. 돈 받고 이런 재미있는 일을 하다니. 남들이 다 가고 싶은 현장에 가서 막 누구보다 빨리, 누구보다 다른 기사를 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재미를 느꼈기 때문에 재밌어서 열심히 했어요. 정작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부터는 어마어마하게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47살 때 제가 몸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운동은 안 하고 과로하고 스트레스만 막 받고 이러니까 제 몸이 점점 무너져 내렸던 거예요. 기자니까 시간 안 맞춰 가도 되는 운동이 뭘까? 걷기였던 거예요. 대한민국의 올레 신드롬과 걷기 여행 열풍을 불러일으킨 서명숙 제주 올레이 사장. 25년을 기자로 살다가 나이 50에 홀로 떠난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고향 제주에 평화롭고 아름다운 길을 내리라 다짐한다. 끊어진 길을 잇고 잊힌 길을 찾고 사라진 길을 불러내어 개척한 제주 올레길은 이후 전국 각지에 또 다른 올레길과 둘레길을 낳고 올레 브랜드와 제주 올레 시스템은 바다 건너 수출되어 일본 큐슈 올레가 등장하는 등 해외에서도 각광받고 있다. 2016년 트레일 국제기구 창설을 앞두고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제주 올레. 느리게 길 위를 걷는 동안 만나는 치유의 힘과 삶의 행복을 만나봅니다. 자기 제주 올레길이 선보인 지도 벌써 10년이 됐어요. 10년이 다 돼갑니다. 그동안 제주도를 한 바퀴 도는 완주 코스가 완성이 됐다고 하는데 네. 우선 그것부터 좀 소개해 주십시오. 네네. 예. 저희들이 길을 내기 시작한 게 2007년인데요. 올해로 9년째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한 서너 달에 한 번씩 이제 한 코스씩 내기 시작해서 네. 성산 일출봉에서도 더 동쪽 끝 해가 뜨는 그 희흥리라는 마을에서 2007년 9월에 처음으로 첫 번째 코스가 오픈되고 그다음에 계속 그 다음 이러면서 거의 6년 만에 제주도 전역을 다 잇고 예. 섬 몇 군데를 또 연결하는 425km 걸어서 그러면 하루에 한 코스씩 하면 26일이 걸리는 26개의 코스를 다 연결을 시켰죠. 서울에서 부산 거리예요. 네네. 이야, 그걸 이제 가면서 시험. 네. 시험. 제주도를 렌트카나 관광버스로 여행할 때는 굉장히 좋게 생각하셨던 분들이요. 네. 걸어서 다니면 제주도가 진짜 넓구나. 사실은 제주도가 서울의 3배거든요. 면적이. 예. 지금까지 올레길 완주자들도 상당히 많이 나왔다는데 어느 네. 정도는? 작년에 완주자 클럽이 생겼어요. 클럽이요? 예. 완주하신 분들끼리 이게 동호인회를 만드셨는데요. 일단 완주자들이 우리한테 정식으로 보고된 완주자. 혼자서 그냥 하신 분들은 저희들이 모르는 거고 저희들 패스포드를 구입해서 모든 도장을 찍고 다니면서 그렇죠. 하나의 도장도 안 빠뜨리고 한 분들한테 저희들이 완주 증서를 드리는데 그거 받으신 분만 지금 한 1,000명 가까이 되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또 이제 완주 클럽을 만들고 아주 장족의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공이 엄청 크셨겠습니다. 네. 제주 방언이 참 어렵지만 재밌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네. 우리가 가면은 무슨 얘기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네, 저도 지금 제주어로 말하면 못 알아들으실 텐데요. 예. 제주어가 바람 때문에 생긴 언어의 특성이 굉장히 강한데 바람이 있으니까 길게 말하면 예. 어느새 그 말을 다 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짧아요. 그러니까 그렇니? 이런 말을 기 한마디로 딱 끝내는 거예요. 기 짧고 받침이 없고 받침이 다 날아가 버려요. 바람에. 자, 그럼. 받침이 없고 모음이 많고 그래서 막 빨리 하면 음악 소리 같이 들려요. 예. 네. 올레길도 많이 찾아달라고 또 한마디 더 해주신다면요. 자랑 좀 해주시죠. 네, 그 아름다우신 이 대전의 그 여성분들께서 남성도 와도 예, 돼요. 예, 예, 예. 많이 와서 걸어줍사에 예. 걸어줍사에. 거루주사에. 제주 올레길을 걷는 사람은 올레꾼이라고 네, 부른다고 네, 네, 들었습니다. 그런데 올레꾼. 처음에는 이게 반발이 좀 있었다고요. 특히 제주 분들이 그 중에서도 또 그 원로 분들께서
꾼 하면 사기꾼. 무슨 나쁜 꾼만 생각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원래 인으로 얘기해라. 왜 원래 꾼이냐. 나쁜 쪽의 꾼도 있지만 좋은 쪽의 꾼도 있는 거다. 맞습니다. 이러면서 설득을 했죠. 예. 네. 네. 원래 금주에는 아예 올레길에 정착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다고요. 네, 네, 맞습니까? 네. 그 3년 어떤 매력 때문에 그럴까? 이제 제주도에 와서 올레길을 걷다가 예. 1년에 몇 번씩 오시는 거예요. 그러다 다음 단계는 와서 한 달쯤 사시는 거예요. 그러다가는 여기서 아예 살아야겠다. 이런 한두 단계를 거쳐서 3년 전부터 제주도 인구가 처음으로 증가세로 돌아섰어요. 아, 그래요? 네, 3년 내내 지금 계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거든요. 전국에서 또 해외에서도 많은 분들이 올레길을 찾고 있죠. 네네. 제주 올레가 우리 사회에 정말 많은 부분에 큰 변화, 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2013년에는 미국서 국제 트레일사까지.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거 뭐 이거 좀 예. 소개해 주십시오. 그런 길들의 연합체예요. 미국에 아하. 있는 그 전미 트레일 연합인데 거기에서 세계 트레일들을 다 직접 현지 답사하고 실사를 거쳐서 6개의 항목을 갖고 평가를 했어요. 길에 네. 대해서. 예, 예. 제1회 상이었는데 저희들이 가장 신생 트레일, 그때 6년밖에 안 됐을 때인데 어떻게 보면 그 유아기의 트레일인데 저희들이 대상을 받았어요. 이야, 박수. 네. 여기서 정말 뿌듯하네요. 그리고 국제 사회혁신가 지원 주직인 이 아쇼카 재단이 수여하는 아쇼카 펠로우에도 선정이 되셨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데요. 이것도 특별한 게 한국 최초라고요. 네, 예, 네. 이건 어떤 건가요? 아쇼카 재단은 그 미국의 어떤 기업인 출신이 세운 재단인데요. 한 사람의 개인이 어느 지역을, 어느 나라를 또 그다음에 이 세계를 바꿀 수도 있다. 한 사람의 창조적인 혁신가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재단인데요. 재작년에 처음으로 한국에도 그런 혁신가를 돕겠다 해서 지부를 세우고 오호. 저하고 2명을 제1회 그 펠로우로 선정을 했죠. 네. 그러니까 제주 올레가 가진 혁신적 가치, 네. 지역 사회를 바꿔내는 그 가치를 인정을 한 거. 긍정적 변화를 네네. 이끌어냈던. 예. 일본이나 인도네시아 등 그 해외 올레길 개발도 그 지원하고 계신데 네네. 그건 또 어떤 것이죠? 저희들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 큐슈가 있잖아요. 네. 제주도가 옛날에 찍고 관광하듯이 큐슈 가도 딱 어느 한두 도시만 찍고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도 올레길을 만들어야겠다는 거예요, 큐슈에. 그래서 저희들 보고 도와달라고 해서 한국의 다른 어떤 길에서 도와달라는 거는 저희들이 다 그냥 조언을 해줬지만 무료로 또 이름도 쓰게 해줬지만은 외국이니까. 네. 또 원조를 분명하게 해두는 뜻에서는 로얄티를 그거 해야 받아야겠다. 네. 그 사람들하고는 해야 돼. 예. 그래서 로얄티를 1년에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그런 상징적으로 우리가 배워줬다는, 우리가 수출했다는 걸 분명히 하기 위해서라도 로얄티를 받고 맞아요. 자기 큐슈에 지금 큐슈도 시작한 지 한 4년이 넘었는데요. 지금 15개 코스가 나 있어요. 이야. 네네.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특히 발리섬 바로 맞은편에 있는 1시간 거리에 롬복이라는 섬이 있어요. 근데 그 섬은 가보니까 너무 경관도 아름답고 근데 발리처럼 유명하지 않은 것 때문에 예. 관광객도 덜 오고 아하. 굉장히 주민들의 소득도 낮고 예, 예. 그러나 경관은 더 아름답게 보존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길 하나만 내주면은 훨씬 더 관광 자원화가 될 거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저희들이 순수한 그 원조의 차원에서 한국의 어떤 몇몇 기관들하고 협력해서 저희 경험을 로얄티를 안 받고 전수해서 아마 올해 11월 초에 롬복 올레가 개장이 돼요. 산디에고 여기에서 돌아와가지고 네. 제주에 길을 내겠다 했을 때 그땐 또 주변의 반응은 또 어땠습니까? 특히 저희 어머니는 회사를 상의도 없이 엄마한테 의논도 하지 않고 다짜고짜 그냥 사표를 낸 것도 굉장히 화나셨는데 길을 만들러 딸이 고향에 내려가겠다니까 정말 그때 우리 엄마 화낸 거는
한라산이 그 화산 대폭발할 때 그렇죠. 그 폭발한 거 연상하시면 돼요. 네. 걷는데 미쳤더니 이제는 길을 내겠다고까지 하니 예. 네가 도로공사 직원도 아니고 왜 길을 내냐고 하고 저희 엄마가 또 되게 말도 많고 자랑도 많이 하시는 예. 스타일이거든요. 그런데 친구도 많고 그런데 가면 자기가 뭐라고 하냐는 거예요. 너 뭐 하냐고 물어보면 그래서 남의 말 사흘 이상 안 한다 막 해도 그 저희 엄마는 창피해서 고향에 못 돌아가겠다고. 네. 그래서 저희 엄마는 진짜 제가 제주도에 길 내러 간 지 뒤에 3년 동안을 안 돌아오셨었어요. 네. 그 다음에 어떻게 설득을 하셨나요? 당신 스스로 느끼셨나요? 둘째를 이제 대학에 다 보낸 다음에 네. 얘는 그 책임감 때문에도 못 오신 거죠. 저희 애가 그때는 네네.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고 아, 있으니까 예. 애가 중3 때 저는 이 길만 둘러 내려 나쁜 엄마죠. 한마디로 정상이 아닌 엄마애도 길에 꽂혀서 예. 애는 또 이제 제주도를 안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예, 서울에서 나고 자랐으니까. 예, 예. 그래서 할머니가 데리고 키워서 대학까지 보내고 예. 저는 방학 때만 보고 예. 어째서 서울 올라가서 보고 그랬는데요. 제주 원래 그 시장이 있어요. 서귀포에. 네. 6시면은 사람 다 문 닫고 철시하던 시장이 지금 9시까지 불야성이에요. 예. 9시, 10시까지도 하고 저희 어머니가 거기서 34년 동안 가게를 하셨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시장에서 올레길에 대해서 물어보는 올레꾼들이 하도 많으니까 안내센터를 꼭 운영해야 된다고 공간을 내준 거예요. 우리가 부탁도 안 했는데. 근데 우리는 직원이 거기까지 나갈 직원이 없는 거예요. 예. 저희 어머니가 시장에 대해서는 상인들도 다 알고 예. 서울로 가서 좀 잠시 사셨지만은 예, 예. 시장 상인들도 다 알고 시장의 생리를 너무 잘 아시고 그래서 어머니가 자원봉사자로 지금 3년째 근무하고 계세요. 안 내려간다 하시던 예, 예. 어머니께서 내려오신 뒤에. 자원봉사. 예, 예. 그래서 네. 지금은 막 그 안내센터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딸 너무 훌륭한 일 했다. 따님한테 너무 고맙다. 이러면서 뭐 인사하고 명함 주고 가고 막 이러니까 어머니 아침이면 곱게 립스틱 곱게 바르시고 매일 아침 9시 반이면 꼬박 출근하셔서 그러세요. 예. 아우, 그 길을 귀여우시네요. 내면서 주민들과의 마찰은 없었습니까? 왜 없었겠어요. 네. 왜 없었겠어요. 지금 제가 해녀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해녀분들이 제일 세요. 해녀분들은 되게 기질이 강하시거든요. 바다는 거의 해녀들의 예. 그 동무대예요. 예. 모든 그 마을의 그 공동 어장들이 다 어촌계 해녀들이 어촌계 핵심들이거든요. 예. 모든 바닷가 마을마다 해녀회가 조직이 돼 있고 그러니까 그 해녀분들이 처음에는 제 동생하고 저를 간첩인 줄 알고 신고하려고 그랬대요. 맨날 배낭을 메고 바닷가를 배회하니까 옛날에 배낭 메고 산에서 내려오는 사람 간첩 식별 요령 몇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 생각이 난 거예요. 얼굴 새까맣게 탄 여자하고 남자가 매일 같은 지역을 왔다 갔다 하니까 네. 간첩인 줄 알고 신고하려고 그랬다는 경우도 있고 마을 공동 목장이나 이런데 사유지들을 많이 지나야 돼요. 그런데 그런데 되게 길을 막기도 하고. 청년회, 해녀회 이런 데가 못 지나간다. 뭐 이러기도 하고 뭐 해서 가서 설득해도 그 당시에는 걷는 길이란 게 돈 없는 사람이나 차비 없는 사람이나 걷는 거고 옛날에 자기네가 돈 없어서 지겹게 걸었는데 관광객들이 무슨 돈 있는 관광객들이 걸으러 와서 오겠냐. 걸으러 오겠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관광객들은 늘 무슨 관광지 호텔 단지나 들어가고 리조트나 가고 이런 걸로 알았지 마을에 직접 뭘 사 먹고 이런 걸 본 적이 없으니까 예. 예. 그래서 되게 처음에는 빡빡하셨었어요. 예. 근데 지금은요 예. 2달 전에 새로 개장을 했는데요. 거기는 진짜 마을에서 찾아와서 너무 자기네 마을 길 내달라고 아하. 올레길 내달라고 마을 이장님하고 주민들이 몇 달에 걸쳐서 저희들한테 뭐하고 자기네가 길을 또 다 찾아놨어요. 어허. 저희들이 이 길 찾는 그 탐사 작업을 안 해도 되게 예. 예쁜 숲이 있는 길을 아, 다 예. 찾아놓고 와서 좀 내달라고. 왜 우리 말만 안 내주냐.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걸로 연결했어요? 예예. 원래 A 코스가 있었는데 그걸 B 코스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B 코스. 해서 할 정도로 이제는 주민들 그 의식이 완전히
반대로 좀 바뀌었죠. 예. 아니 그런데 올레길에 내기까지 두 남동생의 도움이 아주 컸다고 들었습니다. 아, 네. 사실은 바로 밑에 남동생이 제주도에서 거의 제일 유명한 조폭이었는데 10몇 살부터 쭉 해서 18에 뭐 서귀포를 평정했던 그래서 교도소 생활도 한 14년 넘게 했어요. 중간중간 여러 차례 들어가. 저희 어머니 가게에서 번 돈은 다 걔 그 소송 비용, 그 변호사 비용으로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사고를 많이 치는데 책을 많이 읽는 애예요. 오. 근데 평소에는 안 읽어요. 네. 평소에는 뭐 뭐? 흥미진진한 게 워낙 많으니까 바깥 생활. 네. 교도소 국립대학만 가면은 책을 읽어요. 책을 정말 많이 읽었어요. 저보다 기자하던 저보다 동서고금의 역사 로마사부터 시작해서 동서고금의 역사책 일본 역사부터 잘잘잘잘이에요. 네. 그런데 걔가 제주도의 향토사를 다 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청년 시절부터 놀러를 많이 다녔고 싸돌아 다녔으니까 제주도의 온갖 구석구석을 마을 다 구석구석을 또 조직을 또 건설하느라고도 그렇고 그래갖고 지식으로도 많이 알고 현장으로도 많이 아는 거예요. 제가 길을 같이 답사하고 다니면서 굳이 책을 따로 안 보더라도 살아있는 백과사전하고 다니면서 이 마을에 이런 전설이 있고 무슨 뭐 하고 제가 제주의 아름다움에 대해서도 절실하게 교육을 받은 거는 그 친구를 통해서예요. 그래서 정말 그 머리로 공부했으면 정말 머리 공부했으면 지금 같이 못 다니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아, 역시 맞는 말이에요. 마을과 기업체를 잇는 1451 그건 뭡니까? 아, 그건 그 사업이. 뭐냐면 우리가 길을 내준 거는 순전히 마을 분들이 자기 사유지, 공동 목장 이런 걸 막 지나가도록 내주셨잖아요. 그 올레꾼들이 이용하는 장소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한정돼 있잖아요. 예. 식당 하시는 분, 예. 그다음에 가게 하시는 분, 네. 그다음에 할머니 민박이라고 할망 민박이라고 민박 하시는 분, 그건 뭐 그 마을에 20%도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 80%는 그냥 농사 지으시거나 그냥 어업하시거나 그래서 이렇게 올레길이 우리 마을 지나가는데 우리 마을에 뭐 특이된 게 뭐 있냐 하실 것도 같고 그렇죠. 우리로서는 그 고마움을 어떻게든 좀 더 최대한 갖고 싶은 마음도 있고 네. 그래서 의사분들이 또 1년에 한 번씩 와서 집단 건강 체크해 주시기도 하고 예. 그런 식으로 12개의 기업하고 12개의 마을을 자매 결연시켰죠. 그래서 그 기업의 특성에 맞는 마을에 그 이제 도움을 주는 건데 어떤 무릉리라는 마을이 있는데 12코스에 있는 마을인데 거기는 진짜 산골 오지 마을이에요. 예. 농사만 지으시는 분들 바다도 저쪽에 중산간 마을인데 그 마을에서 농산물을 만들어도 판로가 없는 거예요. 다양한 농산물을 재배하는데 회원제를 운영하는데 그걸 어떤 기업이 도와주셨어요. 제일 회원들도 많이 확보해 주시고 홈페이지 구축해 주시고 회원이 거의 1,000명이 넘게 육박을 하고 매달 그 농산물을 꾸러미를 받아보시는 그런 회원들이. 예. 그 마을 공동체로 이제 생산해가지고 네. 소득도 상당히 네네. 높아졌겠네요. 네네. 저희들한테 기부금도 내세요. 그렇습니까? 그 마을에서. 저희들이 약간 이제 도와준 옆에서 예. 그 분들이 저희들을 또 돕는 상황이 된 게 너무 기쁘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지난해에는 의미가 크네요. 걷기 축제도 열렸었죠. 네네, 올해도 성과는- 열리죠. 올해도 열리고. 매년 걷기 축제가 그 성과는 열려요. 어떻게 네. 변화가 많습니까? 걷기 축제가 올해로 6번째인데요. 몇 명이 걷든 수십 명이 걷든 일종의 길에서 놀멍, 쉬멍, 먹으멍, 놀면서 쉬면서 먹으면서 제주어죠. 예. 그렇게 정말 작은 축제하듯이 길을 다녔으면 좋겠는데 진짜 또 길 위에 축제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제주도의 민속 공연도 보여드리고 길 위에 오름에서 바닷가에서 혹은 또 마을 그 안길에서 마을 그 앞마당에서 이렇게 제주도의 해녀춤도 허벅장단도 보여드리고 해녀춤도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육지에서 또 초청한 공연도 오름에서 뭐 바이올린 연주도 하기도 하고 그냥 길에서 걸으면서 공연도 보면서 또 마을 분영회가 만든 보통 식당에서는 잘 먹을 수 없는 제주도 그 잔치 음식, 예, 토속 음식, 몸국이랄지 고기국수랄지
이런 것들을 즐길 수 있는 딱 2박 3일만 해서 31일 10월 11월이 제일 날씨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예. 축제를 그때 열어요. 그리고 트레일 국제기구 창설도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건지 궁금한데요. 네, 아시아 트레일 네트워크가 작년에 생겼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세계 트레일 네트워크는 빠르면 내년 늦어도 2017년까지는 발족할 생각으로 이제 저희들이 계속 교류를 하고 있어요. 계속 지금 가장 그 현대사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지나친 개발, 그다음에 녹지가 없어져 가는 거 이런 게 되게 문제잖아요. 맞아요. 그 트레일을 통해서 그거를 어떻게든 해결하는. 그런 일종의 생태 운동, 사회적인 어떤 목소리 또 공감대를 모으고 그런 활동을 하려고 예. 하는 거죠. 네. 숲을 지켜주세요. 맞아요. 그리고 또 많은 희석 사업들을 통해서 제주 올레가 거듭 발전하고 있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네. 다음 계획은 또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한데요. 마을 만들기 지금 사업을 정부랑 손잡고 하고 있는데요. 예.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녹차가 많이 생산되는 제주도 마을이 있어요. 네. 시골 마을인데 녹차를 어떻게 가공할 수가 없어서 1차 산업으로 파는 거예요. 아, 예. 그런데 저희들이 아이스크림의 그 원조 국가에서 배워오신 그 벨기에에서 배워온 엄청난 전문가가 있어요. 그 전문가 여성분을 그 마을에 일주일 이상 상주하도록 그 주선을 해서 그 마을 분들한테 녹차 아이스크림을 배워줬어요. 좋네요. 그래서 그를 개발을 했죠. 제주도의 그 햇빛과 바람과 공기 속에서 자란 녹차, 그러니까 얼마나 또 좋겠어요. 그 녹차를 넣은 아이스크림은 그는 단순한 1차 상품, 농업이 아닌 거죠. 훨씬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것들을 연결해주는 그 마을 사업들을 지금. 삶을 그 좀 고민하는 분들, 그러니까 인생의 후반부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한 말씀 좀 해주십시오. 50 넘으면 무조건 안 해본 일 좀 해봐라. 요즘에 그 사람들이 심리적 공포가 더 심한 것 같아요. 저도 기자할 때요, 한 2, 3년을 고민하면서도 사표를 선뜻 못 냈던 게 산티아고 가고 싶은 게 3년이었는데 3년 만에 겨우 사표 냈는데 그때 가장 많이 나온 기사가 뭐였냐면 노년을 보내는데 얼마 든다. 뭐 60 이상이면 5억이 있어야 된다. 뭐 6억이 있어야 된다. 그거 뭐 너무 공포스러운 거예요. 1억도 없는데.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나중에 병 생겨서 그 번 돈을 병원에 다 갖다 주는 것보다는 맞아요. 예. 예. 그래서 좀 나이가 들수록 욕심을 좀 버리고요. 좀 그전에 이미 충분히 정말 너무 열심히 자기를 다그치면서 살아왔잖아요. 제2의 인생에는 자기가 행복한 일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인생의 이막은 응. 하고 싶은 것을 응. 하면서 좀 살기를 바랍니다. 네네네. 자, 참 제주의 아름다운 풍경과 이 토속 문화를 품은 올레길, 네. 길이 열어주는 그 평화와 치유의 힘이 대단하다는 것을 오늘 참 느꼈습니다. 네. 우리에게 그런 아름다운 길이 있어 참 행복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오늘 허참의 토크 엔조이는 여기서 또 이제 인사를 드려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도 고맙습니다. 만나뵈서 너무 반가웠고요. 예.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